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감기에 걸렸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목이 좀 잠겼군요. 코가 조금 막혀 있어가지고 네. 딕션을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요번에도 해야겠죠? 매화 해야겠죠? 네, 킴입니다. 저는 마량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오늘 옆자리 개발자 주제는 비전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 주제네요. 그렇죠. 저번 화에서도 비전공을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비전공자들이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싶어서 이렇게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맞아요. 비전공자 개발자가 막 생긴 거는 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희 만난 것도 그런 곳에서 만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전공자긴 한데 네. 그냥 거기가 전공자 비전공자가 좀 뒤섞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듣다가 알게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10년 전부터 많은 비전공자들이 개발이 뭔가 유망하대 해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마량은 컴공을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진로를 할 때 점수를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 마량은 어쩌다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됐나요? 사실 저도 전공은 맞는데 바로 선택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전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공학과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해가지고 자유전공을 2학년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은 1학년 하고 2학년 때도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제가 1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기계공학이랑 전산전자공학부. 그래서 공학 쪽은 1학년 때부터 결정해라. 공학 심화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저는 바로 기계공학을 선택을 했었죠. 그렇게 1학년 지내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계공학 1학년 하면은 뭐 수학, 물리 이런 거 배우고 회로 설계 조금씩 하고 C 언어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C 언어는 재밌고 회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전과를 결심을 했죠. 군대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전과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2012년, 2013년쯤 가면 개발이 막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시기는 2009년 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간 이미지가 자바 두 명이요. 그렇죠. 그런 시기에서 치킨집 차린다. 맞아요. 개발자면 치킨집이고 완전 3D 직종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네이트온 하던 시절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전과한다고 했을 때 너 이제 치킨집 갈 거냐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고 근데 나는 내가 재밌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전과를 결심하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2011년이 된 거죠. 가기 전에는 카카오톡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카카오톡이 딱 생기면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하기 좋은 시대가 펼쳐졌고 공부도 재밌게 하게 됐죠. 킴은 어떻게 비전공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기계공학에서 이제 C 언어 하시다가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코딩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C도 해야 되고 뭐 매틀랩도 해야 되고 되게 로우 레벨의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어셈블리로도 코딩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저도 회로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저한테 좀 더 재밌고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코딩을 더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다른 과 과목도 많이 들어보고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도 들어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이런 게 생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은 이제 재밌어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알게 됐는데 사실 학생 때 재밌다 하는 거랑 그걸 내가 졸업하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지 해서 취업을 아예 그 자리로 가는 거는 연결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예 그 일자리로 가게 된 것까지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 계기는 근데 저는 조금 확실했거든요. 이제 코딩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붐이 많이 일었었던 게 웹 개발이었었고 웹 개발하면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가 있고 뭐 모바일도 있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코딩하면서 내가 작성한 게 바로 결과물로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했고 그때 또 운이 좋게 리액트라는 게 막 나오셨어요.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막 jQuery로 하고 그쵸. 그랬었죠.
이제 바닐라 JS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리액트가 막 이렇게 0.13 버전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인턴십을 제안했던 회사에서 리액트를 한번 해서 프로젝트 해봐라 해서 그때 한번 처음 접해보고 이게 미래인 것 같다 해서 운이 좋았죠, 사실은. 사실 진짜 운이 좋았다고 느껴진 건 리액트를 선택한 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리액트랑 뷰랑 또 다른 것도 많지 않았나요? 앵귤러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중에서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는 그쵸. 이렇게 세계가 열심히 한 시대였는데. 삼국지를 하던. 맞아요. 거기서 딱 리액트를 찍은 것. 네. 지금도 최강자잖아요. 잘 선택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게 기억이 나세요 혹시? 처음 코드를 짰을 때. 처음 코드 짰을 때. 네. 헬로 월드. 그러니까 C 언어로 하셨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에서 C 언어 수업에서 했었고 헬로 월드 찍고 C 언어 수업하면 뻔한 거 있잖아요. 별 찍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했었고 프린트 이 와일문 쓰고 해가지고 별 찍기 하던 게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엄청 어렵다고 느꼈어요. 재미랑 그 쉬운 게 다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학점이 회로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물리 A뿔 맞았고 회로는 A를 맞았어요. 그리고 C 언어는 B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C 언어가 제일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뭐가 재밌는가는 C 언어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별 찍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재밌었지만 어려웠다. 포인터 너무 어려웠다. 저는 좀 반대였어요. 좀 재밌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쥐약이었습니다. 저도 1학년 때 이제 C 언어를 배웠는데 저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게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달아야 된다든지 제가 배웠던 환경은 막 요즘처럼 IDE가 막 잘 되고 있거나 편집기가 막 잘 돼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빈에서 바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축키도 어렵고 오타 하나만 놔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쵸. 이제 세미콜론 하나 빠지면 안 되고 그랬던 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번거롭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부대에서 자격증 한번 따봐라 해가지고 그때 정보처리 기능사를 했었어요. 필기는 뭐 컴퓨터의 역사, 뭐 에드삭, 에드박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이제 처리 장치가 나오는데 실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게 별짓기 할 때 그거였구나. 달팽이 순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군대에서 알고리즘을 파고들면서 네. 과거 했던 게 미화된 그쵸. 그런 거네요. 네. 알고 보니까 좋은 네. 기억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그러니까 좀 갑자기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전자공학까지 네.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한 건데 주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치킨집 소리 들었듯이 팀은 뭐 들은 게 있나요? 그 전자공학은 사실 갈 진로가 좀 정해져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진로들이 좋죠. 요즘 제 동기들이 하이닉스, 삼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좋게 잘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다 이제 인적성 검사를 많이 준비했었죠. 저는 약간 그때 좀 홍대병이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한번 내 커리어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조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개발이란 시장은 좋았던 때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너무 좋았죠. 근데 어쨌든 좀 다른 길을 가니까 걱정을 좀 많이 받았었나 보군요. 맞아요. 근데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컴공이어서 아시겠지만은 배우는 내용들이 취업이랑 직접적으로 막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연관이 1도 없냐 하면 그건 아니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연관성이 높진 않죠. 다르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한 역량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보고 역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좀 더 취업에 유리한 지식으로 집중을 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면접 볼 때 그 시절엔 더더욱 CS를 많이 물어봤던 시절 같은데 그럼 면접에서 불리했던 건 없어요? 다행히도 알고리즘 자료국어 쪽까지는 이제 제가 수업에 들었었어가지고 그런 쪽 위주로 이제 그거밖에 모른다고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르지만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니어니까 조금 패기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인 지식은 있대.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보면 패기로 이겨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럼 취업했을 때는 그랬다고 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이런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겪었던 불리한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나요? 불리하거나 그렇게 느끼진 않았고 가끔 가다 보면 막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전공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OS라든지 뭐 물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막 OS랑 막 가깝게 지내거나 뭐 네트워크랑 막 가깝게 지내는 일은 없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조금 더 멀리 못 나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너무 자료가 많고 특히 이제 다른 학교의 수업도 이제 코세라라든지 뭐 EDX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수업도 많이 그런 듣고. 교육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돈을 쓰면서 수강을 직접 다 하신 건가요? 돈이 없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무료로 다 있어요? 네. 근데 돈을 내면은 그 수료증을 조금 잘 줘요. 그리고 숙제도 해야 됩니다. 네. 대학교 그 수업처럼. 아, 그럼 뭐 한 몇 주 코스 해가지고 딱딱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네. 것도 하고. 네. 그러면은 교육을 아까 뭐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네. 이게 진짜 좋았다. 좀 아.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EDX의 하버드 강의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101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 들었던 강의인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 많이 알려줘요. 이제 이진수라든지 뭐 포문이라든지 if문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계속 루프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줘서 그게 되게 좋았고 뭐 더 보자면은 코세라에서 했던 C++ 강의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약간 객체지향이라는 거를 아예 몰랐을 때 C를 배우면 절차지향이잖아요. 맞아요. 객체지향이라는 거를 처음 좀 배우고 싶었을 때 그 수업도 되게 좋았고 코세라의 앤드류 응의 머신러닝 강의도 진짜 좋았습니다. 강의 진짜 많이 들으셨네요. 네, 지금도 가끔 듣고 있어요. 아, 지금도 방금 말한 강의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방금 말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요즘도 그렇게 강의 듣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쇼츠 보는 시간 조금 줄이면 부지런하시군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할 때 전공자랑도 같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쵸. 사실 회사엔 전공자가 더 많죠. 제가 느끼기에는 6대4 또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전공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같이 일하면서 이건 내가 더 못한다 또는 이건 내가 더 잘한다 막 이런 걸 느낀 게 좀 있나요? 일하면서? 비축된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의 이 생태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질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오픈소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오픈을 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어. 라이센스마다 다르겠지만 다 쓸 수 있고 내가 그거를 기여도 할 수 있어.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픈된 데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대답을 좀 잘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시는 편이었고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라서 조금 제가 좀 좋았던 점은 회사라는 게 개발자들끼리서 모여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의 언어만 써서는 이제 이분들이랑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좀 소통을 해보니까 소통 잘 되는 동료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좋았어요. 진짜 개발자들끼리 저도 개발자고 저는 들으면 알아듣긴 하지만 이 언어를 이제 기획자한테 설명할 때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잘 하셨군요. 네. 근데 그런 게 느껴지나요? 신입이 들어왔어요. 이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학업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될까 느끼는 때가 있나요? 전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비전공자라는 어떤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신기한 현상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전공자가 들어오기 쉬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들어왔을 때 학교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전공도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일하는 거죠. 일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잘 모르면은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 비전공자인가? 막 이런 의심이 들어본 적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료로서 이렇게 일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뭐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뭐 이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그건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멘토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신입이나 학생분들 멘토링을 하는데 질문하는 걸 무서워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시절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나 이거 모른다, 알려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역량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그 지금은 많이 안 찾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스택 오버플로우가 많이 생각나요. 그 당시엔 뭐 끼고 살았죠. 네, 그렇죠. 구글에서 항상 검색하고. 모든 고민들을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같이 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제 AI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주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도 오랫동안 개발자의 친구였는데 네. 그럼 자연스럽게 AI 얘기로 넘어가서 네.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은 특히 FE 개발자는 CS 지식이 덜 필요한 직군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종종 CS 지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특히 뭐 대규모 트래픽이 되고 sa용자가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AI가 좀 도움을 많이 주나요? 아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볼륨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뎁스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I가 사실은 요즘 막 보면은 요술봉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은 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입력이 좀 올바른 디렉션이 들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트래픽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될 건지 가설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은 AI가 좀 답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뭐가 안 돼. 그냥 AI한테 가가지고 안 돼요 하면은 안 돼요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토큰 써가면 돈이랑 시간 써가면서 이제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CS 지식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지나가다 들은 게 있으면은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고 AI가 그거 가설에 대해서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키워드를 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개발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단계별로. 뭐 프론트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서버, DB, 인프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스, 외부 소스들이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아 여기일 것 같아 라고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림짐작을 하고 아 여기쯤이 아닐까를 AI한테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얘가 원인도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확실히 대략적인 CS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AI만 있으면 비전공자도 홈페이지 다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AI 코딩 도구는 뭐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클로드 코드를 클로드 코드 맥스로 쓰고 있어요. 맥스로 $100? $200? $200 쓰고 아 있어요. 부자시군요. 코덱스는 왜 안 써요? 둘이 좀 같이 써보셨나요? 아 같이 안 써봤어요. 아 그럼 차이를 잘 모르시겠군요. 네,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쓰다 보니까 계속 아이폰 쓰는 것처럼 된 것 같은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써보셨나요? 네, 저는 둘 다 써봤고 네. 코덱스는 이제 카카오에서 할인해 줄 때 결제해가지고 아직도 잘 쓰고 있고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100짜리로 클로드 코드 맥스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좀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진 코드 베이스를 고려한 코드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덱스는 아름다운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결과물까지 굉장히 좀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둘이 좀 섞으면 좋더라고요. 오버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만들면 좀 부담이지만 설계하는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갔다 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선택할래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코덱스랑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실제 개발은 클로드 코드로 와서 하는 편입니다. 핑퐁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핑퐁하면서 하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어떤 기획의 꼭지 방향만 들고 가서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하면은 디테일은 AI랑 같이 많이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AI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실 AI는 비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전공자도 많이 흔들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코딩 배우지 마라 이런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엔트로빅 대표, 일론 머스크 다 코딩 필요 없다 이러는데 이런 전공자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이고. 미래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장 저의 내일도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감히 좀 예측을 하자면 재미로 예측을 하자면은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발자 수는 줄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어질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도구잖아요. 도구가 쓰는 사람마다 이게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칼을 들었을 때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하면은 이제 맛이 없는 음식이 되지만 좀 내가 이 도구를 잘 써라고 하면 이제 더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그런 지식들을 내가 좀 잘 활용하고 쓸 수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면 이제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고 체계를 내가 체화하는 그게 되게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 요거를 하면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이걸 해야 되고 이제 머릿속에 if else가 다 있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컴퓨터공학 지식들이 AI가 나왔다 해도 완전히 죽진 않고 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기본 베이스로서 사용될 것 같다. 네, 이 약간, 말씀이신 거죠? 약간 도구적 지식으로 습득을 해도 좋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불안함이 아예 없진 않지만 AI를 또 막상 다뤄보면은 얘가 100%의 퀄리티는 못 낸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뭐 한 90% 정도의 퀄리티를 막 몇십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뽑아내니까 너무 대단하지만 그 마지막 못 맞추는 퀄리티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사람 손이 결국에는 조금은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으면 개발자의 지식을 아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컴퓨터 공학이 아예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을 더 하자면은 아직까지 이게 요술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면은 물론 이걸 잘 써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프로덕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AI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확한 디렉션을 주지 않으면 정확한 디렉션을 주려면은 말을 진짜 정확하게 많이 써주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용어를 써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전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내가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좀 짧은 용어로 저렴하게 조금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해야 AI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장황하게 할수록 더 결과도 장황해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네.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간단하게 딱 명령할수록 딱 그 결과를 잘 가져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참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보신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인턴 같은 거는 좀 했었어요. 아, 전자공학으로 인턴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했던 형들, 선배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금 도와주거나 이런 좀 있죠. 네. 그건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회로 기판을 막 만들고 샘플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같이 코딩 해가지고 이제 시제품 한번 만들고. 여기서 말한 코딩은 우리가 말한 그 코딩 말고. 네,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제가 알았었거든요. 네. 지금 다 까먹지만 뭐 베리로그라든지 이제 뭐 어셈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했었죠. 네. 그 이름 베릴로그? 네. 그건 저도 1학년 때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계공학 1학년 때. 네. 겹치는 게 많네요. 네네네. 기계공학도 뭐 아까 뭐 매트램 얘기도 했는데 다 배우는 똑같은 그쵸. 것들이다 보니까 좀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일을 했던 게 네. 지금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일했던 거는 사실은 경험으로서 사회 경험으로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전공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공학이랑 컴퓨터공학이랑 좀 겹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공학에 그 스테이트 머신이 있거든요.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상태를 갖고 있는 건데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리액트라고 하면은 컴포넌트가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라고 그쵸. 하면은 내가 익숙했던 들어봤던 거다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해가지고 약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좀 도구적 지식이 돼가지고 다른 개념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그게 막 코드에 막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주고 어떤 문제, 어떤 도구를 적지적소에 사용하면은 문제 해결이 쉽다가 이제 제가 그 수업들을 배우면서 느낀 거라서 뭐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배웠던 걸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뭔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도구를 쓸 때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소프트 스킬이죠. 네.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말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공자로서 전공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수업들을 듣긴 하지만 막상 이제 개발자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딱 필요한 수업들은 몇 개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말씀해주신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네트워크 정도인 것 같아요. 운영체제는. 운영체제. 네. 5순위로 두겠습니다. 5순위? 앞에 4개가 더 실무하고는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운영체제도 알면은 좋거든요. 뭐 프로세스 3D 개념 같은 게 운영체제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앞에 4개는 진짜 직접 연관. 운영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있는 연관처럼 느껴지고 5개 정도의 수업은 그래도 공부를 해두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네. 이런 걸 공부하자 했는데 네. 비전공자다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아까 했던 멘토링 얘기에서도 네.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선택지들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물어보는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팀이 생각하든 이건 안 된다, 이건 시간 낭비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나누는 건 좋지만 답을 듣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 게 미리 가 와 있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조언을 권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은 네.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주눅이 들어서 질문 잘 못 하시는 분들인데 멍청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하는 게 역량이다. 질문하는 게 얘기했듯이. 역량이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게 진짜 재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개발자를 한 이유가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골똘하게 한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풀었을 때 이제 뭔가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으면은 한번 해보시고 이거 너무 어렵다. 저의 1학년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게 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제 코드 치는 게 어렵고 생각을 옮기는 게 어렵고 성취감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네. 어떤 사람이 조금 개발자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코드를 치면서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 로직에서 희열을 느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흐름을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코드를 쳐내려가니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로 배포가 되고 그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의 흐름으로서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희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로직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가 개발자를 할 수 있는 그게 결국 적성이고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코드를 잘 치냐 뭐 어떻게 하면은 잘 하냐 이런 거보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가 재능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재미만 있으면 개발자는 깊이 들어가서 하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발자로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좀 공부에 너무 깊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스터디를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더 들을까요? 물론 스터디나 교육이 뭐 완전 쓸모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뭐 한두 번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만 과하게 내가 부족하니까 스터디를 더 해야겠어. 5번째 스터디. 교육을 더 들어야지. 막 1년 6개월째 교육 들어.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기본 지식을 쌓을 정도의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제 그걸 살려서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재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더 탄탄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 만드는 재미를 직접 느끼셔야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회사에 가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리서치가 아니라 코드를 짜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냥 아무거나 막 일기 만들어도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진짜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할 거 아니니까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 재미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막 만들고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 그걸로 또 취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 고민 사항들이 있었거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죠.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서 만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린다. 네, 만드는 거 저도 추천합니다. 맞아요. 이제 비전공자 개발자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컴공 수업을 막 들었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저희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셨던 게 학교에 다닐 때 한 만 라인 정도 직접 한번 써봐라. 그러면 너가 이제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 딴 거를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올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한 만 라인은 짠 것 같더라고요. 한 만 라인에서 2만 라인 정도 짠 것 같은데 요즘 또 AI 시대니까 한번 그 프롬프트 한 1000라인 정도 한번 쳐보시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다 프롬프트로 작업을 만드니까 프롬프트로 한 1000라인 정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AI한테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도 물어보시고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 날씨 앱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날씨 앱을 내 입맛대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세상에 있는 거를 그냥 내 입맛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네. 사실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 봐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도 괜찮고 그쵸. 만드는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언 있으신가요? 저도 하고 싶은 조언은 그 만들어보는 얘기의 이제 연장선상인데 옛날보다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AI 덕분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졌다. 진짜 AI는 축복의 도구다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딱 만라인 써보라고 했잖아요. 또는 뭐 프롬프트 1000라인을 해보고 결과물을 딱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딱 정답이 주어진 거잖아요. 동작하는 코드에 대한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석하면서 익히다 보면은 더 빠른 공부가 될 것 같고 저도 옛날에 책에 있는 코드를 다 치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저도 그랬어요. 네. 그 열혈시 이런 맞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토비의 스프링 거기 있는 모든 예제 코드를 다 치고 다 컴파일해서 돌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책 사서 돌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물어보면 그 예시 코드가 짜라락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아진 것 같고 그렇게 직접 프롬프트 쳐보시고 만들었다 해서 끝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 있는 코드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식으로 좀 체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그게 내 이력서가 되고 포트폴리오가 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꼭 다시 읽어보고 내 거를 체화하는 과정까지 꼭 있어야 된다. 네. 저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최근에 리액트라든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클론을 받아가지고 같이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어떤 패턴이 쓰였는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오픈소스 코드를 보면은 포럼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머리 박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AI가 있어가지고 진짜 배우기는 더 좋아지는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픈 소스도 진짜 히스토리가 없으면은 사실 기여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AI로 어느 정도 계략적인 지식을 순식간에 체득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기여하기도 훨씬 좋아졌고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한번 그냥 최종 제일 중요한 거 찐. 그래서 찐 아무래도 취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전공자라는 그 주제가 학생 쪽이다 보니까 비전공자 개발자 추천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나 비전공자인데 개발자로 지금 부트캠프 가서 6개월 국비 교육 듣고 취업할래 하면은 추천하실 겁니까? 저는 교육 받는 거는 한번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업으로 삼을 거는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나랑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됐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사실 추천합니다. 똑같이 교육 듣는 거 무조건 좋고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로서의 재능은 만드는 과정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코딩을 잘하느냐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으면 잘해진다. 아까 제가 뭐 C 언어 비제로 맞았는데 결국 뭐 잘하고 있잖아요. 전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재밌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제로면 잘한 거 아닌가? 아 그런가? 저는 C 언어 C 받았거든요. 아 언어에 맞는 성적을 받으셨군요. 디지털 공학은 D 받았던 야. 것 같은데. 뭐 비제로면 3.0이니까 네. 나쁜 건 아니었죠. 아, 티베깅을 하시네. 그리고 뭐 굳이 개발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코딩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 속에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그냥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자동화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남들보다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셋 중에 하나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아야 돼 하면은 사실 너무 큰 거잖아요. 그냥 나 맨날 어디 들어가가지고 뉴스 스크랩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자동화 하면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이제는 개발이 약간 엑셀처럼 돼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엑셀 전문가 아니지만 엑셀 쓰잖아요. 그렇게 그냥 일상에 내가 필요한 정도만큼은 이제 다룰 수 있는 건데 개발도 그 정도만 한다면 뭐 마케터가 됐든 신문 기자가 됐든 어떤 다른 직업분들도 조금의 개발을 하면은 업무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교육은 받아보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죠. 또 이건 또 완전 개인적인 사례도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장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는데 제 조카가 엄청 어려요. 6살. 조카는 이제 개발을 배워야 되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코딩 해야 되니. 그렇죠. 코딩 해야 되니. 그래서 진짜 비슷한 얘기를 어제 딱 답변을 드렸는데 배우셔라. 배우는데 이게 나처럼 개발자가 돼서 돈을 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배워라. 이런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프로그래밍 교육은 뭐 취미 느낌으로 가볍게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초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라는 개념이 내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넓혀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비전공자로서 좀 막 취업하는 그런 개발자 업으로서의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네. 다음에는 업이 아닌 사람들의 개발 얘기? 자동화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옆자리 개발자를 구독하신다면 네. 볼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거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